자, 간단한 원리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정물이나 소재에 적용해서 표현하시기에도 유용한 과정입니다. 자, 오늘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 소묘 기초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를 표현해 볼 건데요. 초보자분들께서 연습해 보시기에 좋을 만한 기본 도형이에요. 자, 형태부터 색감과 덩어리 표현의 완성까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세요. 자, 좌측에서 내려오는 빛의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아줘야겠죠. 좌측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측 면적에 어둠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효과적이겠죠. 가장 어두운 면적의 색감을 먼저 진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한 도형이지만 기본기를 연습하기에는 충분한 도형이기 때문에 기본 형태에서부터 색감의 표현까지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잡는 표현력을 길러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가장 어두운 면적의 색감을 잡고 있는데요. 자, 이 오각형의 도형의 형태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형태를 체크하면서 색감을 잡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1차적으로 가장 어두운 면적의 색감을 깔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두운 면적의 흐름을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색감 표현을 먼저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두운 면적 중에서도 면적의 넓이가 넓은 부분들을 먼저 진행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선을 깔아 주실 때는 도형의 면 방향에 맞춰서 선을 사용해 주시는 게 보다 효과적인 도형의 표현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자, 모서리 끝까지 정확하게 색감을 정리를 시켜 주시고요. 마지막 어두움 흐름, 여기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두운 새 면적에 색감을 깔아 주었고요. 자, 어두운 표현이 진행이 되었다면 다음은 중간색을 표현해 보는 게 좋겠죠. 자, 가장 넓은 면적, 그리고 오각형 다면체의 가장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위이기도 해요. 어둠보다 조금 더 힘을 빼주신 상태에서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색감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시면서 촘촘하게 밀도를 채우면서 색을 깔아 주시면 돼요. 자, 중간 면적에 색을 깔아 주실 때는 어두운 면적으로는 선이 조금 넘어가도 괜찮겠죠. 어차피 어두운 부분은 색감이 더 강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중간색의 선 표현이 바깥으로 조금 넘어가도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색감을 진행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빛을 가장 강하게 받는 두 면적에 대한 색감은 전혀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중간면과 어두운 새 면만 색감을 진행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제 그림자의 표현도 가볍게 색을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의 표현은 어두운 면적보다 그림자의 시작점의 톤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색감을 강조시켜 볼게요. 자, 그림자의 시작점을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물체와 그림자의 경계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입체 표현과 빛의 방향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자, 1차적인 그림자의 색감을 한번 가볍게 깔아줬습니다. 자, 어둠의 색감 표현보다는 그림자를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켜줬어요. 자, 이제 다시 다면체의 어둠 흐름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까지는 연필의 끝이 뾰족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필을 갈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이 정확하게 꺾이는 가장 포인트 부분의 색감을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서 반사광의 표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지우개 표현은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둠에 강조되는 부분과 반사광의 표현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톤의 계산을 통해서 불필요한 색감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모서리의 끝부분을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자, 색감이 강조가 될수록 어둠이 돌출되어져 보이기 때문에 색상의 대비를 통해서 이 모서리 부분이 조금 더 시선으로 가까워져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자, 이쪽 모서리 끝부분도 조금 더 강하게 색감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강한 어둠 톤에 강조되는 다크라인 포인트 부분을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줬어요. 자, 그 다음 옆면의 색감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시선에서 가까운 모서리에 돌출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색감을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앞쪽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강조시켜주시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세요.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색감을 강조시켜 주시고요.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힘을 가볍게 풀어주면서 색감의 톤 차이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색감이 강조된 부분들이 시선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는 색상의 대비를 통한 입체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색상의 대비, 강약 대비만 정확하게 이용을 해주셔도 훨씬 쉽게 입체감 있는 사물의 표현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자, 복잡하고 입체적인 사물의 표현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싶다면 이런 간단한 기본 도형에 대한 표현을 확실히 연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해요. 쉬운 것부터 정확하게 마스터를 하시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는 게 보다 빠르게 그림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꺾임이 시작되는 부분에 톤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세요. 자, 이쪽에서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색감의 톤 차이를 보다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앞에서 뒤에까지의 거리감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앞쪽 포인트를 잡고 뒤쪽으로 풀어주면서 색감의 차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다면체의 어두움 흐름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다시 한번 그림자의 표현을 강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그림자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 주시고요. 안쪽에서 멀어질수록 도형에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림자의 색감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림자의 표현은 안쪽에서 강조되는 시작점의 색감과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색감이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림자의 표현은 말 그대로 물체가 아니라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의 색감이기 때문에 선이 튀거나 색감의 톤 차이가 끊어지거나 단계가 표현되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의 색감 표현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어때요? 어둠과 그림자의 색감 표현만 강조를 시켜줘도 다면체의 형태가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이제 연필을 한번 갈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뾰족한 연필을 깍지에 꽂아서 중간면의 색감부터 다시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밝음과 만나는 경계 부분의 중간 톤 색감을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쌓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 어둠과 만나는 경계 부분에서는 중간 톤의 색감도 조금 더 밝게 유지를 시켜 주셔야 이쪽의 모서리 부분이 대비가 강해져서 더 시각적으로 돌출되어져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자, 중간 톤은 이 어둠과 만나는 부분의 색감을 강조시켜 줄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색을 풀어 나갈 거예요. 자, 이런 기본 도형을 그려주실 때도 사실 선에 대한 표현이 가장 중요해요. 정확하고 부드러운 선에 대한 표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입체 표현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충분한 선 연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톤의 표현이 자유자재로 표현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도형을 그리는 과정 자체도 모두가 선 연습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형을 그리고 있지만 색을 까는 이 행위 자체에서는 선 연습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중간면의 색감까지 진행을 시켜 주었고요. 자, 마지막 밝은 면적 두 군데의 색감을 깔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은 면적의 표현은 배경도 밝기 때문에 시선에서 멀어지는 부분의 끝부분을 살짝 강조를 시켜서 배경과 떨어뜨리면서 도형의 표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중간 톤과 만나는 시선에서 가까운 앞쪽 부분을 더 밝게 유지를 시켜 주시고요. 앞에서 뒤쪽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색을 잡아주면서 물체의 외곽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특히나 밝음의 표현 중에서는 색상이 어두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둠이나 중간 톤의 색감 표현보다 훨씬 더 가늘고 촘촘한 선을 힘 조절을 잘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색감이 탁하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선이 일정한 톤으로 유지되면서 표현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앞쪽이 밝고 앞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색감을 살짝 강조를 시켰어요. 자, 가장 넓은 면적의 표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색감을 표현을 해 볼게요. 자, 먼 쪽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가볍게 색을 깔아 주시고요.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나오면서 색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더 밝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뒤쪽을 잡아주시고요.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연하게 색을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밝음의 표현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비 연필을 가지고 초보자분들께서 연습해 보시기에 좋은 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어둠이 강조되는 부분들, 어둠의 흐름을 간단하게 잡아주시고요. 앞쪽에서 강조가 되고 뒤쪽으로 풀어지는 톤의 변화들, 그림자도 시작점이 강하게 잡히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색감의 톤 차이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보신다면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다면체의 입체 표현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한 원리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정물이나 소재에 적용해서 표현하시기에도 유용한 과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